다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바쁘신 시간 내주신 안윤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직 몇 분 못 들어오셨는데 우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안윤정 교수님, 진로 전문가이신 안윤정 교수님께서 오늘 아이들의 학습 방법 그리고 또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안윤정 교수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는 하지 않는데 제가 진홍석 박사님 그 신세진 게 많아서 제가 신세를 갚으러 오늘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학 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진로 지도하고 진로 교육하고 직업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입시 제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다르게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제 제가 입시나 진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도 이제 고2여서 이제 진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로랑 진학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진학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부모 입장에서 아니면 대학하고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는 지점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입시 지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 뭐 이게 입시 지도가 너무 다양하고 또 이제 지역 차이도 또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좀 대략적인 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이제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대학의 레벨 혹시 뭐 명문대를 가는 것이 뭐 좋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직결되는 것이 저희 아이들 세대는 좀 많이 덜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꼭 명문대를 가야 되겠다. 꼭 명문대를 보내자. 뭐 이런 취지의 강의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덜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예비 고등학생 아이를 갖고 계시다면 부모님의 강요로 아이들이 절대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거고, 그죠? 그래서 공부도 일종의 이제 뭐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노력한다고 공부를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일종의 재능이고,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통해서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책보다는 실제 경험이나 현장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나 성적은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모가 지금 해줄 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아이에게 막 뭔가 동결져서 공부하는 건 이미 끝났죠.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준비한 거는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 의욕이 있는데 혹시 부모님이 좀 그 가이드를 좀 잘못해 줘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아이가 아이 실력대로 진학을 못하는 거는 좀 안타깝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에게 어떻게 좀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학교 자녀들을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랑 좀 이제 결이 다른 문제가 있죠. 뭐 전반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중학교 때는 암기가 통하는 학습이 가능한 과목들이죠. 전반적으로 영어만도 그렇고요. 아마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막 이렇게 회화 중심으로 막 리스닝으로 막 이렇게 네이티브 붙여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다가 중학교 딱 전환하니까 보시면 중학교 공부는 또 다 우리 때처럼 암기 위주의 그런 걸로 바뀌죠. 아마 그 내신 시켜보시면 뭐 학습 지문을 다 외운다든가 뭐 문법 위주로 나온다든가, 중학교는 또 그 이전에 어떤 리스닝이나 스피킹 위주의 영어에서도 바뀌죠. 중학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또 어떻게 결이 바뀌냐면 수능의 영어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문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봐도 이해되지 못할 지문들이, 또 지문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뭐 심리학도 있고 뭐 사회과학도 있고 뭐 이공계적인 어떤 거 과학 지식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문이 되게 길게 나오다 보니까 중학교 내신만의 성적을 가지고 영어 실력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학습이랑 뭐 영어에 대한 것들은 좀 확 차이가 날 수 있는 지점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에서의 학습법에서 조금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중학교 때 이제 과목들을 보면 중학교에서 성적이 좋다, 뭐 전교 몇 등을 한다는 거는 전 과목을 고루 정말 한두 개도 틀리지 않고 만점에 가깝게 하도록 공부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요 중학교 성적이랑 고등학교랑 연관되는 과목들은 뭐 실제 뭐 가정기술 이런 거 사실 별로 필요 없고 뭐 국영수 정도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중학교 성적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중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관찰하셨을 때 중학교에서 이제 그 내신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점에 가깝도록 아이가 시간 관리를 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 긴장감을 견뎌내는가. 이런 과정의 학습 기본적인 태도 때문에 중학교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이 곧바로 고등학교 성적에 연결되진 않지만 중학교에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아이가 이 내신을 잘 견딜 수 있는 아이냐. 그게 완벽에 가깝게 한 개도 놓치지 않고 사실 중학교에서 90점 이상 맞기는 사실 너무 쉬워요. 90점 받았다고 해서 성적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중학교 성적은. 워낙 시험 쉽기도 하고 내신이 워낙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한두 개 뭐 다 맞는 걸 목표로 해서 얼마나 촘촘하게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왜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서 큰 이제 입시 제도로 봤을 때 수시와 정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제 수시는 교과 성적이랑 그다음 생기부 이런 걸로 가는 게 수시고 이제 정시는 수능 점수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 위주로 이렇게 촘촘하게 그 긴장감을 건디고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수시로 가는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사실 3년 동안 어머님들이 살피셔야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내신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아이인가. 이런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이 곧바로 고등학교 성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배워요, 사실 중학교. 근데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내신 때 시험 전에 뭐 보통 중학교 공부 잘하는 아이는 뭐 3주에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시험 준비를 촘촘하게 하는데 그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그걸 견뎌내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느냐 요걸 살펴보시는 거. 그런 차원에서 태도적인 면에서 그렇게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중3이라면 지금 우리 아이가 혹시 중3인 분 계세요? 아이가 중3? 중3은 네, 중3과 또 중2는 다를 수 있는데 입시제도가 지금 팍팍 매년마다 좀 달라지고 있는데 중3 아이를 두셨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입시제도가 바뀐 거는 들으셨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입시제도가 크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입시제도가 이제 저희 때를 생각해보면 1학년 때 공통으로 듣다가 2학년 때 문과 이과를 선택했죠. 그래서 문과 이과가 따로 내신이 이제 매겨졌단 말이에요. 지금 달라진 건 뭐냐면 이과 문과를 합쳐서 융합인재를 만들겠다는 취지하에서 하긴 했지만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과들이 선택하는 과목과 문과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어차피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더 불리해졌냐면 이제 저희 때는 문과 이과 나눠서 내신을 따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들이 별로 손해가 없었단 말이죠. 수학을 잘하는 친구, 과학 잘하는 친구 이미 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과 안에서 1등급을 매겼으니까 큰 이제 불리한 게 없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수학을 문과이과 다 선택하는 과목 같은 내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1등급을 거의 다 이과 애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입시 제도가 문과 아이들이 불리한 제도. 근데 문과의 다수가 여학생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학생들에게 불리한 입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인원수를 보면요. 이공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좀 잘 보내려고 하면 이과가 더 선택지가 많고 예를 들면 같은 대학에서 2등급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공계에서는 문과에서는 1등급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런 차이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 사실 이과인지 문과인지 성향을 파악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중3 때까지 이과적으로 선택할 건지 문과 쪽으로 선택할지 전공을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잡으시면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은 돼요. 근데 이제 이과냐 문과냐 되게 애매하시죠. 아이가 사실은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 이과도 잘하고 문과도 잘한다. 그럼 이과를 보내는 게 좋죠. 지금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이과 공부를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이나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 수학이라는 것들을 많이 깊이 배우기 때문에 선택지가 더 많아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반대는 어려워요. 쫓아가기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러면 이과로 보내는 게 맞아요. 근데 명확하게 문과면 또 이과로 보내는 건 무리가 있죠. 대학 와서 전공을 잘못 선택해 와서 또 전과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인지 문과인지 정도의 성향은 중3 때는 좀 파악이 되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좀 헷갈리시면 문과, 이과를 나눈 기준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은요, 문과의 논리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감각이 있는 친구는 잘할 수 있어요. 문과라도. 문과냐 이과를 나누는 되게 핵심적인 과목은 과학이에요. 과학을 선호가 있느냐, 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요런 거 가지고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만 잘하면은 이제 과학은 싫어하고 그 경계에 있는 과들이 있어요. 뭐 산업공학 혹은 뭐 통계학과 이렇게 이제 수를 다루는 과목. 하지만 문과인 학교도 있고 이과인 학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이과인지 문과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 입시 제도가 그랬을 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입시 제도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다 나이대가 되게 젊으실 것 같지만 수능 세대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에는 통으로 뭐 어느 대학 어느 과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을 통으로 한 번에 뽑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한 이 정원을 되게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명이면 10명은 뭐 학종, 10명은 교과, 10명은 정시, 뭐 10명은 논술. 그럼 왜 이렇게 쪼개놨냐? 대학에서의 목표는요. 가장 우수한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걸러서 뽑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학교 간의 편차도 심하고 예를 들면 일반고 1등급하고 뭐 하나고 1등급하고 다른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면서 그 뽑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되게 쪼개면서 우수한 학생을 걸러내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과 연구를 한 끝에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신 좋은 애, 수능 좋은 애, 논술 잘하는 애, 생기부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학교생활 잘하는 애 이런 걸 다 쪼개서 뽑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 입시제도 공부해 보면요. 너무 복잡해요. 전형이. 하루에 하나씩 전형을 공부해도 1년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보통 되게 어렵죠. 그래서 보통 자녀분들이 두 분이시면 첫째 아이 때 좀 실패하시고 공부하셔서 둘째 아이 때 조금 잘 보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할 만큼 복잡해요. 전반적인 그림을 또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융합형 인재만 강조하면서 이제 문과학과를 없앴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제 문과 쪽 지향하는 친구들은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공계 전공자들은 이제 과학탐구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선택지가 다른 거죠. 그런 거에 차이는 있고 이제 고3이 되면 자기의 진로와 연관된 어떤 선택 과목, 진로 과목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으로 해서 선택 과목에 따라 대학교처럼 고등학교도 옮겨가면서 선택 과목을 듣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 선택 과목 가르칠 선생님들이나 이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 과목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많으면 학생들 흩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그죠? 선택 과목 제2외국어를 뭐 지금 독일어, 뭐 중국어 여러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이게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전교 1, 2등만 1등급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 그 1등급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등급이 1등급이 다 똑같은 1등급이 아니라 퍼센테이지에 따라 다 이렇게 몇 점 몇 가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선택 과목 제도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의 아이가 갈 때쯤이면 지금보다 정시 비율이 더 많이 늘 가능성이 높아요. 정시와 수시로 보면. 근데 이제 선생님 아니 어머님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일반고를 생각한다면 일반고에서 정시로 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시는 지역이 동대문구잖아요. 동대문구.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나 이런 동네에서는 일반고에서 정시로 대학 가기는 어려워요. 정시는 어디에서 많이 갈까? 뭐 어디 수시든 정시든 사실 저 뭐 강남구나 서초구에 많이 가는데 이제 정시로 가려면 수능으로 잘 가요. 근데 수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수능은 되게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시죠. 시험이니까. 뭐 이런 스펙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학력고사 세대. 아마 진 박사님은 학력고사 세대실 것 같은데 학력고사의 문제 결과 다르죠. 수능은. 학력고사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요. 아주 그 뭐 선말 같은 데서 애가 혼자 혹은 열심히 공부해도 그게 다 이제 외우는 걸로 커버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수학은 못하고 수학은 잘하고 만약에 이제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전체 점수로 왜 대학을 갔잖아요. 기억하시죠? 학력고사는 전체 점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거 잘하고 어떤 거 못하면 커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과목별로 몇 등급 이상을 다 조건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수능은 그렇게 암기 위주의 시험 방법이 아니에요. 사고해야 돼요.
그냥 문제를 보고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사고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도움 없이 개인이 혼자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을 넘어섰어요. 수능이란 걸. 그래서 수능도 학원이나 사교육의 도움을 사실 많이 받죠. 예를 들면 국어 과목을 하나 예를 들면 국어가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비문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문학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문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학생들이 접하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강남구나 이런 데서는 아주 일찍부터 사교육을 선행을 시켜서 그 문학을 다 노출해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룰 수 있는 문학을. 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능도 사실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제 학력고사의 시험과는 다른 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네, 우리 같은 동네에서, 우리 같은 동네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이렇게 중심이 아니라고 서울권에서, 이제 은평구나 동대문구에서는 대체로 정시로 못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수시로 많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 정시 비율이 는다는 거는 되게 불리하죠. 그죠? 지금 지방대로 얘기하자면 또 다른데, 저는 서울권만 중심으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서울에 사는데 아이들을 서울권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권을 목표로 한다면 정시 비율이 높다. 그리고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수가 다 정시로 이렇게 이전되거든요. 그럼 정시 비율은 더 늘 거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되게 탑 10 대학은 정시 비율이 더 많이 늘 거다.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라고 하면 이제 내신 좀 나쁘거나 생기부가 좀 나빠도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논술이었는데, 논술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이들이 갈 때쯤 논술의 비율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되게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논술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근데 이제 점점 더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는, 그 전에는 뭐 이제 연구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독서도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소서 길이도 되게 길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점점 줄어서 아마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갈 때쯤은 자소서에 쓰는 양이 좀 줄 거고요. 연구 같은 거 못 들어갈 거고, 그 다음 학교에서 하는 활동, 생기부 활동이랑 내신 중심으로 수시라면 이렇게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런 방향은 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고등학교를 어떻게 이제 선택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는 동네에서 만약에 보내시겠다, 지역구안에서.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최근 3년 정도의 일반고 지금 그 지역 안에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이제 설명회 들어보시면 진학에 대한 그 결과들이 나오죠. 3년. 최근 3년 정도를 보시면 좋은데, 보실 때 유의할 게 뭐냐면요. 정시로 간 아이들은 빼고 보셔야 돼요. 정시는 학교의 노력으로 보낸 애들이 아니에요. 정시는 학원의 힘을 들여서 보낸 아이들이에요. 아니 재수했거나. 그러니까 수시 비율로 몇 명 갔냐가 중요해요. 수시가 학교에서 보낸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된 거 보고 많이 보냈나 보시면은 대부분 보면 정시거나 정시로 재수했거나 아니면 혼자 알아서 공부해서 간 애들이에요. 학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정시 비율은 빼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수시로 보낼 거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수시 비율을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이과냐 문과를 결정하셨다고 본다면, 이게 내신이 문과 이과로 나눠서 어쨌든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문과라면 문과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문과가 전형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있고 이과가 전형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딸인데 여고를 보내는데, 여고는 전통적으로 문과가 많거든요. 그간에. 근데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간다. 그 학교 보낸다? 그럼 내신에서 기대하기 정말 어려워요. 1등급이 거의 전교 1, 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인 비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를 생각해서 이과 문과 비율을 따지셔야 돼요. 몇 명 정도 반이 편성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수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내신 선택할 때.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